안녕하세요. IT 인프라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 관리 가시성 확보 및 성능 향상 솔루션 웨비나 발표를 맡은 베스핀 글로벌 김의종입니다. 클라우드 기술 발전에 따라 IT 인프라 환경도 기존의 온프레미스 레거시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레거시 환경은 물리 장비 기반의 개별 시스템 관리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상화 기반의 통합 IT 자원 관리를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관리 대응 부분에도 담당자 중심의 모니터링과 장애 탐지 및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벤트 기반의 전파와 장애 복구뿐만 아니라 장애 예방 활동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환경 변화에 따라 장애 대응 절차도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장애 대응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대응 절차는 크게 장애 탐지, 장애 공지 및 전파, 장애 복구, 장애 후속 조치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 탐지는 기본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알람을 통한 장애 탐지와 고객을 통해 SR을 유입해서 장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애 탐지가 된 경우 장애가 인지되었다면 장애 공지를 통해 서비스 담당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장애 내용을 전파하여 장애가 발생했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관점에서 현재 서비스의 상태와 조치 예정 시간을 공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히 장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비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장애 내용 전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에 대한 공지뿐만 아니라 장애 복구도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장애 복구는 크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장애 복구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장애 복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 복구의 경우 원인 파악보다는 우선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만약 원인이 정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순위를 높여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장애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는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장애 보고서도 작성을 하게 되고 장애 리뷰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장애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장애 관리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측면에서는 서비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며 결국에는 서비스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지만 장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애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M,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SLM은 IT 서비스 조직에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수준 개선 및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 또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SLM 같은 경우 구체적인 운영 수준을 제시하고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므로 책임 있는 서비스 수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반복되거나 잠재적인 장애 요인을 발굴하여 사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 지표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 지표는 장애가 발생한 시각, 실제로 탐지한 시각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애를 탐지했는지에 대한 탐지 방법, 그리고 장애를 어떻게 복구했는지 복구 방법 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 지표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얻어 장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업타임 증가 및 전체적인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T 장애에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MTTA와 MTTR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거나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지표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MTTA의 경우 Mean Time to Acknowledge라고 하는 단어의 약어로 평균 장애 인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를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단순히 얼마나 빠르게 인지했느냐 뿐만 아니라 팀이 얼마나 모니터링이나 경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TTR은 Mean Time to Resolve의 약어로 평균 장애 해결 시간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서비스의 다운타임, 가동 중지 시간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MTTA와 MTTR은 서비스의 가동률과 연관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TTA, MTTR 지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인시던트에 대한 발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 사실이 전파되었으나 담당자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체 처리 담당자를 확보하고 이 담당자에게 알림을 빠르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알림을 전파하는데 이제 발생 인시던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력 관리를 하여 추후 해당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리 이후에 MTTA와 MTTR 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인지하였고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나중에 회고 또는 장애 리뷰 시간에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MTTA, MTTR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시던트 관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국내 유일, 국내 최초의 인시던트 관리 플랫폼 얼럿나우 서비스를 통해서 기능 확장 및 효율적인 이벤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럿나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앞서서 고객 사례를 통해서 MTTA와 MTTR 지표에 대한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A사 고객 사례인데요. A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입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NOC 조직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관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시던트 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서 MTTA와 MTTR 수치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용자 기반을 담당자가 관제를 통해서 직접 다른 담당자에게 이제 수동으로 연락을 하던 부분을 규칙 기반의 담당자 매칭 기능을 통해서 적절한 담당자를 자동으로 설정하게 되고 사용자의 인시던트 발생 사실을 만약에 미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동화 기반으로 빠르게 알림을 전파하고 기존의 사용자가 이제 알림 전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수행했기 때문에 알림 전파에 대한 사용자 실수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켜서 빠르고 정확하게 인시던트 발생 사실을 각각의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이 담당자들이 인시던트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MTTA와 MTTR 수치가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계속 얼런나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씩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런나우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얼런나우는 사스 기반의 다양한 환경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통합 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여 비즈니스를 지켜주는 국내 최초 알림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AWS 클라우드 아치, 데이터독, 뉴렐릭, 프로메테우스 등과 같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서드파티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얼런나우로 통합 수집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얼런나우를 통해 적절한 담당자들에게 슬랙, 잔디, 텔레그램, 카카오톡, SMS, 이메일과 같은 다양한 노티피케이션 수단을 통해 적절한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파해서 인시던트에 대해서 빠르게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런나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AWS 클라우드 아치, 애저 얼럿, 구글 클라우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데이터독, 뉴렐릭, 프로메테우스 등 약 30개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연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니터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얼런나우로 수집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부분도 이메일, SMS, 보이스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신저류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람 종류, 등급에 따라서 개인별로 수신 방법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세분화된 알림 규칙을 적용하여 인시던트에 대한 생성 여부나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관리 측면에서도 에스컬레이션, 스케줄, 팀 기능을 통해 이벤트 발생 시 알림 수신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일 이벤트가 발생 시 이 동일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제거 및 긴급도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처리한 이후에는 이벤트 분석 기능을 통해 MTTA, MTTR 지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인시던트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알림 수단별로, 시간대별로 알림에 대한 전송 통계 데이터도 리포트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다중 모니터링 서비스 구성 환경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얼런나우를 통해 통합 이벤트 관리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알림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신속하고 누락 없는 인시던트에 대한 발생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 이벤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알람에 대해 노이즈가 이제 최소화되고 꼭 필요한 인시던트에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고요. 조건에 따른 인시던트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인시던트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런나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인시던트 관리 프로세스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게 얼런나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시던트 관리 및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얼런나우의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시던트입니다. 인시던트는 얼런나우의 이제 메인 서비스 페이지이기도 하며 얼런나우에 유입된 알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상태값을 가지며 관리해야 될 기본적인 이벤트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시던트 메뉴에서는 인시던트의 목록과 상세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상세 화면을 통해 어떤 이벤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벤트의 생성과 종료까지의 타임라인에 대한 각각의 이벤트의 변화라던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인시던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시던트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에스컬레이션은 단계별로 수신자를 지정해서 인시던트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해야 될 사용자에 대한 전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인시던트가 제때 적절히 처리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용자, 다른 담당자들에게 알림 전파를 확장하여 인시던트에 대한 발생 사실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빠르게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스케줄 기능입니다. 스케줄은 NOC 조직에서와 같이 로테이션 근무를 지원하는 조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에 대한 주기와 각 주기별 담당자를 매칭을 하여 주기별 담당자가 설정된 이후에 해당 시간대에 인시던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간대의 담당자가 인시던트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고 인시던트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 로테이션 주기는 시간대별, 요일별, 그리고 일자별로 다양하게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스케줄 기능은 에스컬레이션 기능과 또는 서비스 기능과 연결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로테이션 근무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날짜에 해당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해서 부재 중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스케줄 기능에서는 오버라이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일회성으로 다른 대체 담당자를 해당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노티피케이션 기능입니다. 앞서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레거시한 통신 방식, 전화, 이메일, SMS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메신저류 같은 경우에는 슬랙, 잔디,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iOS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언론나우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노티피케이션 수단들은 단순히 알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림이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확인하고 언론나우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알림을 받은 수단을 통해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나우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웨이크업 콜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푸시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수신하게 되는데요. 언론나우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웨이크업 콜이라는 기능을 지원하여 좀 더 강력하게 인시던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나우만의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론나우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언론나우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알람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모니터링 툴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언론나우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알림의 중요도에 따라서 메신저나 보이스콜, SMS와 같은 다양한 알림 수단을 통해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시던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용자들이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나우를 통해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아니면 NOC 조직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스케줄링이나 다른 에스컬레이션, 그 다음에 서비스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알림을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인시던트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현재 운영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을 줄이거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NOC 인력을 언론나우로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서 대체함으로써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상용화된 모니터링 툴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인티그레이션이나 이메일 인티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PI 방식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고객사 내부의 모니터링과의 인티그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알림 통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니터링 툴 위주의 설명을 드렸지만 전사에 필요한 알림을 모두 언론나우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팀별로 알림 수신을 관리하고 구성이 가능하고요. 단순히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팀 내부에서 아니면 전체 조직, 회사 내 전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언론나우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적절한 사용자들에게 알림을 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런나우 서비스는 단순히 이벤트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벗어나서 운영 비용 감축, 통합성, 확장성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런나우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얼런나우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데모 환경을 통해서 같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런나우 서비스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얼런나우 서비스에 처음 접속했을 때 만나시게 되는 화면입니다. 바로 인시던트 목록 화면인데요. 이렇게 인시던트에 대한 제목, 인시던트의 상태, 언제 생성되었는지, 생성 일시라던가 어떤 서비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간략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의 목록 중에 항목을 하나 선택하시게 되면 우측의 사이드 화면에 인시던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간략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드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전체 화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인시던트에 대한 상세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는 기본적으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 화면에서는 서드파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유입된 알람 데이터가 얼런나우 서비스의 각종 규칙을 적용을 해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속성 정보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이 받을지를 결정하는 라우팅 규칙, 그 다음에 어떤 인티그레이션을 연결되었는지 등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영역은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상세정보는 서드파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유입된 로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세정보는 크게 키밸류 형태의 메시지 영역과 제이슨 페이로드 기반의 원시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하여 화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시던트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인시던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영역은 첨부 파일 영역입니다. 첨부 파일은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인시던트에 만약에 인시던트를 처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서를 만들거나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경우 이러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얼런나우 서비스의 첨부 파일 기능은 단일 파일로는 10MB 이하의 용량으로 최대 5개까지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활동 이력 영역입니다. 활동 이력은 인시던트의 생성부터 종료까지의 각각의 이벤트의 변화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가장 아래쪽이 인시던트가 생성되었다라는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상단에 인시던트의 상태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인시던트가 변화하였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예제 인시던트 같은 경우엔 인시던트가 생성이 되고 에스컬레이션의 진행 단계가 1분 뒤에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분 만에 변경이 된 것은 제가 데모 환경 구성을 위해 에스컬레이션의 그 주기를 1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1분 뒤에 에스컬레이션 단계가 2단계로 변경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상태를 확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확인으로 변경한 수단은 SMS를 통해서 확인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내역이 현재 지금 보시는 세 번째에 있는 타임라인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MS를 통해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확인으로 변경한 이후에 간략한 코멘트를 입력을 하고 웹에서 인시던트의 상태를 종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시던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주기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활동 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벤트 단계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응답자 팝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SMS,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수신하였고, 보이스콜 같은 경우에는 알림 규칙을 이제 받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전송 제외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알림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인시던트는 목록 화면과 상세 화면을 통해서 인시던트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사용자들에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며 각 수신자별로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인티그레이션 기능입니다. 인티그레이션은 어떤 서드파티 모니터링 서비스를 연결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원하고 있는 현재 언론나우 서비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의 유형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인티그레이션의 이름을 입력하고 적절한 이제 인시던트의 네임 실제 제목을 어떻게 이제 설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름 지정 규칙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와 연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런 설정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의 인티그레이션이 생성이 되고 인티그레이션이 생성된 이후에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유니크한 인티그레이션 키가 발급된 웹풍 URL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이 웹풍 URL을 복사하여 적절한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독 콘솔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노티피케이션 채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실 수 있고요. 다른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웹풍 URL을 등록하여 언론나우 서비스와 연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서비스 기능입니다. 서비스는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단위로 인시던트에 대한 설정을 적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시던트를 담는 논리적인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탭들이 있어서 각각의 규칙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탭에서는 서비스에 발생한 인시던트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인티그레이션이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규칙은 라우팅 규칙입니다. 라우팅 규칙은 인시던트가 해당 서비스에 발생했을 때 어떤 사용자들이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라우팅 규칙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명의 사용자를 선택하여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팀 구성원, 언론나우 서비스에는 사용자들을 그룹핑하는 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 구성원들이 알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체 팀원들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팀 내 랜덤한 팀 구성원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선정된 팀 구성원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케줄 기능을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 기능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로테이션 근무에 최적화된 규칙으로 각각의 이제 반복 주기, 교대 주기와 그 각각의 주기별 담당자를 설정하고 해당 설정된 스케줄 규칙을 라우팅 규칙에 연결하게 되면 해당 시간대마다 적절한 온콜 담당자가 알림을 받게끔 하는 설정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을 라우팅 규칙에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사용자도 알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정 안함이라고 하는 규칙도 언론나우 서비스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는 인시던트 생성 규칙이라고 해서 중복되는 알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대한 규칙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성 제한 규칙과 지연 생성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을 지원하고 있고요. 생성 제한 규칙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알람이 발생을 했을 때 최초에 발생한 알람을 유효한 알람으로 보고 인시던트로 생성하고, 두 번째 이후에 동일 알람이 들어왔을 때 인시던트로 생성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지연 생성 규칙은 반대로 최초로 들어온 알람이 인시던트가 되지는 않고 일정 횟수가 초과했을 때 인시던트를 늦게 만드는, 지연해서 생성시키는 규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긴급도 설정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인시던트에 적절한 긴급도를 설정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자들이 긴급도별로 다른 노티피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규칙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에스컬레이션 기능입니다. 에스컬레이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규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종료 조건과 단계별 알림 수신자를 설정하는 화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료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의 반복을 멈출 수 있는 인시던트의 상태를 설정하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인시던트의 확인 또는 종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단계별 알림에서는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응답자들이 알림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응답자는 앞서서 이제 라우팅 규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또는 스케줄, 그 다음에 모든 팀 구성원, 랜덤한 팀 구성원 중에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을 해서 각각의 그 단계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알림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각 단계별로 단계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경과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간격, 인터벌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분부터 이제 계속 30분 또는 60분 이런 단위를 통해서 일정 시간 동안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에스컬레이션의 종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단계를 에스컬레이션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기능은 개인 설정에 대한 기능입니다. 개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 그 개별 사용자들이 내가 어떤 수단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는 개인별 맞춤 설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 설정은 기본적으로 알림 규칙을 설정할 연락처를 등록하고 이 연락처를 기반으로 아래쪽에서 기본 알림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메일, SMS, 보이스콜, 카카오톡에 대한 알림 연락처를 등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모바일 앱이 현재 로그인돼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등록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어떤 이벤트 때 내가 알림을 수신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알림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이메일, SMS, 모바일 앱, 카카오톡에 대한 알림 규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이스콜 알림 규칙도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이스콜 알림 같은 경우에 현재 저는 이제 매우 높은 단계에서만 보이스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인시던트에 대한 그 상세 내역을 확인했을 때 이제 보이스콜 알림은 규칙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아마 응답자 메시지를 보신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이스콜 알림에 이제 그 긴급도가 설정되어서 실제로 알림을 수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 해당 설정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알림을 받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좀 더 세분화된 설정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알림 규칙이라고 하는 데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보이스콜 알림이 지금 노티피케이션 룰이 하이스트에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림 규칙에 대한 에디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어전시가 지금 great or equal이라고 해서 이상으로 되어 있죠. 매우 높음 이상일 때만 보이스콜 알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 규칙 말고 다른 규칙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한 연락처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적용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적용 조건은 인시던트의 제목에 어떤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특정 긴급도와 이제 같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상인 경우 아니면 이하인 경우에 대한 연산자 옵션을 적용을 해서
이 옵션에 만족을 하는 경우 해당하는 위에 적용 대상에 대한 노티피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나는 매우 높음에서는 보이스콜로 받지만 그 이하 단계에서는 뭐 SMS로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더 세분화된 알림 설정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알림은 좀 더 중요한 수단으로 알림을 받도록 이제 그런 이제 다이나믹 이제 그 유연하게 설정을 하셔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언론나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나우 서비스에 대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데모 환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